뇌질환 연구를 많이 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다른 생명체하고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인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요,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로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특권을 받은 반면에 특권과 아울러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 조금 잘못되면 동물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애나 질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뭐 심장이나 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종류 미만 이렇게 되는데, 두뇌에 있는 세포는 종류만 해도 10대까지 이상이 되고요. 그거를 세분화하면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경세포가 1000종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 뇌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우리 머리에 있는데, 그 안에 수천 종의 다른 종류의 세포가 얽혀 있는 거죠.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수십 개의 기관이 머리 안에 모여져 있고, 그걸 이루는 세포는 또 수천 종이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성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 뇌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무거나 지저분한 물질들이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뇌 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독성 물질이나 약물들이 머릿속으로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해놔요. 그래서 좋은 약을 개발을 했는데 머리로 들어가야 약효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벽을 더 넘어야 약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 질환보다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뭐 심장이나 말초 조직 이런 것은 그래도 비교적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보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에, 우리의 뇌는 실제로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사람 머릿속에서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징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나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진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설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뇌질환이 증가한다.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제 충격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뇌 장애나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로벤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달 장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뭐 자폐증과 ADHD 등에 쓸 수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회성 소통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0년 가까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과정 중에 주로 이제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 중에 몇 가지 방법들, 뭐 흥분성 신경 전달이 또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만 조절을 해갖고는 전체적인 사회성을 조절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후보 물질들은 그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우연히도 아주 정교하게 동시에 조절하는 물질들을 저희가 오랜 연구 결과 끝에서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회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대하에 저희가 임상 2상 시험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뉴로벤틴 임직원들이 정말 뭐 사명감을 갖고 아주 재밌고 열심히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실정에서 얘기를 하면, 중추신경계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어렵다라는 부분만 강조가 돼 있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만큼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민간
그다음에 연구자, 뭐 환자 부모님들, 그다음에 정부, 뭐 그다음에 벤처기업의 투자자들, 다양한 측면에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이 30종 정도 신약 개발이 됐는데요. 근데 30종 중에 뇌질환 치료제는 한 종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연구 개발, 이 바이오 쪽의 연구 개발이 중추신경계 쪽으로 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10년쯤 있으면 되겠다. 그러던 것이 이제 한 고비는 넘고 두 고비를 넘어서 이제 뭐 7년이면 되겠다. 이제 5년간 뭐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겠다. 이런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봉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드디어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한 5개쯤 넘어왔을까요, 지금? 네, 그런 거를 느끼게 될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를 인정을 많이 해주고요. 연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폐 장애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발표될 때 저에게 이제 심사 의뢰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1년에 한 60편 정도 심사를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의 자폐 연구 수준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된 순간이죠. 뇌 건강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뭔가 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뇌 기능에 좀 불편이 있으신 분들한테 뭐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뭐 불편을 전혀 못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의약품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뇌의 건강과 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들, 암 이런 것도 뭐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뇌 발달 장애와 뇌질환 분야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20, 3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집에서 감기약 먹는 수준으로 그래서 약 먹어가면서 지낼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